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LG 구광모 회장하고 만난다라는 소식에 LG 그룹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전에는 현대차 그룹주가 1차 간부 회동 때는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NC소프트도 만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두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2차 간부 회동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1차 간부 회동 때는 치킨 회동이었어요. 그 이후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초급등이 나. 그래서 그때 간부 회동할 때 그때 간부 치킨 먹을 때 그때 삼성전자를 샀었어야 됐는데 또는 그때 간부 회동할 때 현대차를 샀었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샀으면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간부 회동은 삼겹살집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간부 회동에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실제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2차 간부 회동이 주목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언급되는 기업들은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LG그룹, 네이버, NC소프트, 두산그룹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선약이 있어가지고 참석이 어렵고 그 대신에 실무진하고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체크한 거 보시면 대부분이 피지컬 AI 관련주들, 그래서 젠슨왕이 이번에 방한을 하는 목적이 피지컬 AI 때문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라고 되어 있는데 피지컬 AI도 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어차피 뭐 삼성전자도 네임보 로보틱스를 통해서 피지컬 AI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지컬 AI를 위해서 정말 방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차트는 보여드릴게요. 젠슨왕이 두산 베어스에서 시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이스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서 시구를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그룹주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고요.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젠슨왕이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한다, 그것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 AMD 리사수 CEO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AI 인프라라든가 소버린 AI 그리고 피지컬 AI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네이버도 지금 수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로서 컴퍼니 K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차트를 볼 건데, 컴퍼니 K는 창투사 회사예요. 그런데 창투사로서 위 로보틱스라는 회사와 니어스 랩이라는 회사 투자 중이기 때문에 그 수혜로 인해서 창투사 종목도 오늘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위 로보틱스랑 디든 로보틱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뭐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퍼니 K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AT 너민베스트도 오늘 급등이 났는데 시메스라는 로봇 기업과 다임 리서치, 라이드 블럭스라는 비상장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로봇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 회사들도 로봇 관련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슈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웨이퍼 생산력을 5년 내에 2배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소부장,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에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태원 그 SK 회장은 2030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 지속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CBM 3년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 ADR 상장 추진하는 거, 요게 이제 6, 7월 달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미국에 상장되는 SK하이닉스 주식이 급등을 하면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형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PER 기준으로 매우 저평가 5.4배, 5.8배 정도 나오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PER이 20배 이상 되기 때문에 4배 정도 사실상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밸류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뭐 재평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HBM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 그래서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하고 HBM4E 샘플까지 출하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HBM5까지 공개를 했다. 뭐 모형이지만 모형이라도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장에 말하고 있는 거고, HBM4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모멘텀을 보면 공급 부족 우려 기업들로부터 2027년 수요까지 미리 접수가 된 그런 상황이고, HBM4는 이미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퍼세일러들이 3년에서 5년 단위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PER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그 자산가치 PBR로 밸류를 평가를 했었는데 PER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장기 계약이 계속 나오면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평가는 삼성전자가 HBM4부터는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초당 13GB를 낼 수 있는 HBM4를 만드는 곳은 삼성전자뿐으로 알려져 있다.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7GB의 속도를 낸다라고 하니까 초당 속도가 삼성전자가 훨씬 빠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보다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파업 이슈가 끝난 것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11선 조정을 받고 그 전에 21선, 61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5일선을 타고 본격적인 이제 급등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일선을 밟고 계속해서 5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꾸준한 상승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피 흐름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손절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초에 예상했던 거는 121선 반등을 예상을 했어. 당연히 121선 부분에서 반등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당일에 아랫꼬리로 수급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패턴이 깨진 게 뭐냐면, 보통 지수를 분석할 때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 하루 정도는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6음봉이 나왔어요.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보통 하락이 아닙니다. 예전 코로나19 초기 때처럼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하락이 아니라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손절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걸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추가적인 급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6연속 음봉이 나올 때는 떨어지는 칼날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도 받아야 되는 엄청 할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전부 다 코스피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할인된 가격이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지속해서 코스닥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스닥 육성에 나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스닥이 정부의 그런 육성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 올라가는지 그런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말 6월은 중요한 달이에요. 6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5일선을 밟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투기성 매도세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6월에 있을 불확실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의 첫 FOMC가 기다리고 6월 16일에서 17일로 진행이 되고요. 그때 발표되는 점도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케빈 워시의 첫 FOMC다 보니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 점도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발표되는 점도표에 따라서 하반, 그러니까 2026년 전체 금리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워시의 매파적인 기조가 점도표에 나온다거나 그런 발언이 나올 경우,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OMC 이전에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올해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한 번도 안 한다, 올해 한 번도 안 하고, 또는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호재예요. 호재.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6월 23일 날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전에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 증시의 최대 수건으로서 과거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전부 다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을 하고 영문 공시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등재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라고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6월달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인데, 요게 큰 화두죠. 지금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 6월 12일 날 상장을 해요. 최대 규모입니다. IPO 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고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싹 이탈이 되면서 이쪽으로 스페이스X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리고 최근에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스페이스X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거의 독점이죠.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이 유일한 경쟁자였는데 이 경쟁자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 전에 기대감이 더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당장에 내일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FOMC 이전에 FOMC 금리 정책의 핵심 참고 자료로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증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젠슨항의 방안입니다. 금요일날 방안을 해요. 방안한다는 소식만으로 LG그룹주가 상한가 가고 삼성, SK, 현대차 등 다 막 급등하고 난리가 있고,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치맥 회동 후에 대형주의 랠리가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6월 10일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현재 4월 CPI가 높게 나,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여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금리 충격이 한 번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FOMC 이전에 CPI와 PPI가 발표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시장은 FOMC 이전부터 출렁출렁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PI가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FOMC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PI 발표가 스타트를 끊는 거죠. 여기서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FOMC까지 계속해서 불안감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런 거예요. 금리 이슈가 있으면 시장은 실적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리 이슈가 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PCE 발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6월 25일에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PC 발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일정들을 보면 국내 증시는 내일 휴장이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금요일에 젠순환 방안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은 젠슨황이 방한하는데 만나는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LG그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먼저 보시면 그렇게 고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에 LG그룹이 로봇 기업으로서 밸류를 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PER 30배 정도는 그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성장성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하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참 좋은 시기죠. 그래서 지금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 장대 음봉 마감이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0단계 1단계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도 되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단계 구간이에요. 1단계 구간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점으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 다시 최종 단계 체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최종 단계를 체크했을 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1단계를 이탈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1단계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분할 매수 기회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1단계 부분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는 기회가 없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 젠슨황이 방한하기 때문에 목요일에 가장 최고치로 좀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반등이냐, 2단계까지 반등이냐, 아니면 예전 종고점까지 반등이냐, 그거는 조금 갈릴 수가 있다고 봐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젠순황 만났을 때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더 올라간다거나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매우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고, 1단계 이탈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최종 단계를 찍지 않을까, 최종 단계 넘어간 폭탄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리더라도 지금 흐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잘 하시고, 그다음 혹시나 모르는 현금 보유만 잘 하시면 결국에 수익 볼 가능성,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분할 매수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혹시나 떨어질 것을 대비한 50%의 현금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올라갈 경우에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 그리고 소액으로 나머지를 폭탄 단계까지 보는, 항상 말씀드리는 소액으로 대부분 비중은 최종에서 터는 게 낫고 소액으로 폭탄까지 보는 그런 대응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LG 그룹주 중에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구간. 1단계 1단계에서 상당히 매집이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1단계만 돌파하면 얘는 슈팅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근데 1단계에서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1단계만 돌파하면 슈팅이 나오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얼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디스플레이로 되니까. 그래서 로봇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로봇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R이 30배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0배도 싸게 준 거예요. 로봇이면은 사실 50배 이상 줄 수 있습니다. 로봇 주면. 그러니까 얘가 로봇으로 재평가가 된다고 하면 매우 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봇으로 재평가가 안 돼버리면 싼 가격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를 그래서 사실상 올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게 더 올라갑니다. 가이던스는 지금 현재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근 가이던스가 가장 정확한 거고, 그 이후 거는 더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현재 흐름을 보면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연봉으로 한번 보세요. 연봉으로 보시면 저점이에요. 저점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저점이고 전고점까지도 안 올랐습니다. 여기 고점 부분은 25,000원 구간, 그래서 연봉으로 볼 때도 충분히 2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봉으로 볼 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질 가능성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혹시나 떨어질 수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50%는 현금 보유를 하시고 떨어질 경우도 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단계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0단계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모멘텀이 없어도 기술적으로는 0단계까지 검은 색깔 선까지는 반등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은 0단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하고 반등 시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매매를 하시려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현금 보유 50%는 꼭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LGS라는 종목이에요. LG CNS는 사실상 로봇의 두뇌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PER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통은 PER을 30배 정도 그 이상 봅니다. 고점은 한 40배 정도 보고, 근데 현재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0배도 안 되는 그런 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종목은 고점이 나왔죠. 최종 단계 고점이 나와서 한번 털은 거예요. 이거는 세력 이탈이에요. 세력 이탈이고, 제가 모아가도 되는 거는 여기 구간이라 했고, 실제로 여기서 제가 나갔습니다. 여기서 정혜원 방에 실제로 나갔던 그런 종, 여기서 매집해야 돼요. 매집. 마이너스 단계는 추가 매수하시고, 떨어지면 0단계에서는 일단 매도 후 관망, 0단계 뚫으면 여기서 매집이죠. 자,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 2단계에서 세력이 털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상한가로 뚫어버렸고 바로 최종 단계에 가고, 폭탄 단계는 터치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마감이 된 거예요. 3단계는 지지했어요. 얘가 더 떨어져서 2단계까지 떨어질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는 세력이 일단 털었어요. 최종 단계에서는 한번 터는 거라서 얘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규 매수 안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 안 되고, 얘는 기존에 보유하던 분들이 여기 최종 단계에서 90% 이상의 매도, 나머지 10% 정도를 폭탄 단계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돼. 최종 단계에서 90% 이상 매도를 했었어야 했고, 나머지 10% 정도로 폭탄 단계까지 들고 가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0단계 1단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죠. 모아가고 다시 슈팅 나오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또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LG 그룹주 중에 얘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저는 2차전지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전지는 대부분 내년에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내년에 지금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전기차 캐즘도 계속해서 극복이 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봐요.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 친환경 정책과 보조금 같은 게 부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차전지 종목들은 다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그렇게 보면 내년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2차전지 종목들의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이라는 거 있어요. 선반영. 내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미리 좀 반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빠르면 하반기쯤에 2차전지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쯤에 2차전지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간다면 이번에 한 2단계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합당한 그런 생각이고, 여기를 넘는다는 거는 조금 생각이 어렵지만 확률이 적어요. 이번에 여기를 넘어간다는 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한 2단계까지 가고 조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주는 본주를 결국에는 따라서 가고, 본주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주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우선주는 또 마지막에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주들 다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에 가는 게 우선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선주는 좀 매매를 안 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여기서 모아가도 되는 시점이고, 여기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냐, 2단계까지는 모멘텀을 받으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LG U+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는데 LG 그룹주들 중에서 한 3군에서 4군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로봇으로 간다면 여기까지는 안 보는 게 좋아요. LG U+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너무 간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간 건데 그 대신에 좀 저평가인 구간이 있어요. 그 대신에 저평가인데 성장성도 적어요. 그러니까 LG U+ 같은 게 성장성이 미래 성장성이 안 좋아. 그래서 저평가야. 그러면 이게 합당한 거예요. 사실 주가가 맞는 거라고. 이게 성장성이 적으니까 밸류가 적게 평가되는 건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맞거든요. 저는 별로 LG U+를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이번에 로봇 모멘텀으로 뭔가 AI라든가 로봇 모멘텀 올라간다면 2단계까지 최대로 2단계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최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에요. LG 이노텍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00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80에서 끝났네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폭탄이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고 주가가 저평가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대부분 비중 매도하는 게 좋아요. 여기로 가는 거는 소액으로 그냥 재미삼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손절선을 잡자면 여기로 잡는 게 좋아요. 폭탄 단계를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탄 단계를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절가를 잡고 가는 게 좋죠. 지금부터는 이 폭탄 단계 이탈하면 판단하는 생각,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하면은 전고점 또는 200만 원을 조심하시면서 반등이 나올 경우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절선 작게 잡고 반등 나오면 전고점 또는 200만 원 정도에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게 LG전자예요. LG전자가 아직까지도 대장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로봇 밸류로 보면은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성장세도 55% 정도 나오니까 나쁘지 않아요. 다만 매출 증가가 조금 저조하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봇 모멘텀이 되려면 요거보다 더 나와야 돼요. 성장세가. 아직까지 로봇이 뭐 판매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로봇 청소기 정도 판매가 되지 로봇이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래 밸류로 본다면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폭탄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주기 때문에 폭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비슷해요. 얘도 소액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 10% 정도 비중으로 소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손절가를 한 요 정도 잡고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요 정도 잡고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기준이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손절선을 요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여기 정도를 목표가로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돼요. 시세 이미 나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사면 절대 안 돼요. 얘를 여기서 사야죠. 여기 요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0단계 1단계에서 항상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고점에서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얘도 2차전지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슷한 흐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0단계를 뚫으면은 2단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대신에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그룹주 중에 LG 헬로비전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얘도 성장성이 나쁘진 않아요. 성장성이 나쁘지 않고 지금 주가 자체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죠. LG 그룹주 중에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좀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짤짤이로 이제 들어오는 종목 보면은 이제 0단계를 돌파하고 상한가 갖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했다가 2단계에서 세력이 턴 거죠. 세력은 2단계부터 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턴 거예요. 털고 다시 0단계 1단계에서 매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일 털고 당일 다시 매집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일 털고 당일 매집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된 거죠. 세력이 털었고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마감이 된 거거든요. 중간 정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죠. 세력이 여기 털었고 다시 샀고 요 정도에서 마감이 된 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가면은 전고점인 여기를 1차적으로 봐야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비중 축소입니다. 전고점 여기 2단계부터는 세력이 털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부분 비중 매도. 제가 추천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2단계에서 50% 매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90% 매도를 추천드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떨어질 확률도 크고 여기서 떨어질 확률도 큰데 비중을 줄여놓으면은 떨어졌을 때 다시 모아갈 수 있잖아요. 요 정도 줄이면은 확실히 더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확정을 시켜 놓고 떨어졌을 때 다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여기
여기서는 분할로 모아가고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 후 반등 시 탈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좀 안정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을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밸류로 보면은 PER이 매우 저평가 상태고요.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 그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보다는 자율주행차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밸류 자체를 봤을 때 매우 저평가.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적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공장을 로봇화해야 돼요. 로봇이 100% 로봇이 공장에서 가동이 된다면 결국에 인건비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장에서 또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이 로봇을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데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 그러면 다른 공장, 예를 들어서 뭐 BMW 공장에도 현대차 로봇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일단 자동차 회사들에는 현대차가 다 공급을 할 수 있죠. 로봇들을.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의 현대차가 로봇을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가 로봇을 또 국방 쪽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국방 쪽에는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계약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군대, 예를 들어서 로봇 군대죠. 앞으로 군대는 로봇 군대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새로운 실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저평가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현대차를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실적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고평가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저평가다라는 게 딱딱 나옵니다. 왜냐면 실적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서 실적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과연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면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미래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봇을 100% 공장에 투입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가치가 나오는지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전도체 있죠. 초전도체 주가가 막 급등할 때, 또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밸류 자체를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천장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라든가 이 양자 컴퓨터처럼 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밸류를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천장이 있어요. 천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장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미래 실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 고평가야, 요 정도 되면 저평가야, 요 정도 되면 고평가야 라는 게 딱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천장이 없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이게 고평가고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 건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번 천장이 열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더 크게 점수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연 단위로 볼 때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현대차가 40%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143%가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 삼성전자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200%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256%가 올랐어요. 올해. 그리고 작년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작년에도 274%가 올랐고, 삼성전자도 올해 많이 올랐지만 작년에도 지금 120%가 올랐어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못 올랐고 올해에도 훨씬 못 올랐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는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위로 확장이 많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최종 단계까지 한번 가지 않겠냐. 일단은 왜냐하면 과거에도 최종 단계를 2번이나 간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은 폭탄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할 때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매수 범위는 아닌데 오늘 살짝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 있긴 했었어요. 살짝 1단계 이탈을, 여기가 사실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1단계를 살짝 이탈한, 오늘 살짝 매수 타이밍이 있긴 했는데 아래꼬리가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이 없어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면 한 90%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10%만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고 최종 단계를 찍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기회를 잡아서 모아가고 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공략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냥 여기서 50%를 줄이는 게 나아요. 초보분들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다면 2단계에서 50% 줄이고 여기서 90% 줄이고 나머지 10%로 더 보는 게 초보자용입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 여기서 90% 한번 줄이는 거 이게 이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낫긴 해요.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현대위아예요.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한 4, 5위 그러니까 후순위입니다. 얘는 후순위에 후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발은 어떻게 가냐면 현대차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모비스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현대오토에버가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사겠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겠어 할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을 때. 그래서 조금 후순위로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저가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싸게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도 됩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로봇 모멘텀을 보면 저평가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려면 추가 하락 시 마이너스 단계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 그 다음 0단계 여기를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1단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1차 목표가 여기를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은데 과거에는 2단계까지 많이 올라갔었네요. 2단계. 그래서 이번에도 2단계 여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구간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흐름이 될 때 사겠어요. 여기서 사겠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때 사는 게 사실 좋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계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0단계를 돌파하고 이렇게 좀 흐름이 나올 때 매집하는 흐름이 나올 때 사는 게 좋거든요. 떨어지더라도 뭐 추가 매수 생각을 하고 여기서 모아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급등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매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 나올 때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를 생각하고 싸게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당장에 올라가는 걸 원한다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반등 시에 0단계 부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고요.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에서 사실상 대장주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이란 가격과 최종 단계를 넘어간 가격에서의 세력이 털었어요.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온 건데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에서 대장주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도 이제 폭탄 단계까지 한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폭탄 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얘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 대장주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탄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여기서 비중을 과감하게 안전하게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시고 나머지 소액으로는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되겠죠. 신규로 들어가는 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소액으로 지금 대부분 비중은 이 100만원 부근에서 털었어야죠. 최종 단계와 100만원 플러스 때는 여기가 일단 대부분 비중 팔았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긴 했어요. 늦었긴 했는데 나머지 비중은 여기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소액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 여기서도 드렸고 여기서도 드렸고 두 번이나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성장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로봇주 중에서 로봇주들 대부분이 적자인데 얘는 그래도 흑자를 보고 있고 성장성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2단계 부근에서 세력이 털었어요. 여기서 세력이 털었고 과거에는 폭탄이 넘어간 상태에서 세력이 털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지금 보면 0단계를 이탈하지 않죠. 0단계를 지지한 상태에서 뭔가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고 최근에 2단계까지 급등하고 여기는 세력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단계부터 세력이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다 팔고 나가진 않아요. 한 절반 정도 팔고 다시 모으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팔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모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올라갈 때 다시 2단계 부에서 절반을 털고 다시 모아갈지 아니면 2단계를 돌파시키면서 마무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은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모아가도 되는 구간 0단계 1단계 사이는 매집 구간이니까 모아가도 되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여기서 추가 매수할 50% 현금만 확보를 하시고 50% 현금 확보하시고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얘는 본격적으로 급등하려면 2단계를 뚫어야 제대로 슈팅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슈팅이 나오는 거고 2단계 부분에서 다시 누를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 들고 간다면 2단계에서 50% 매도하고 눌렀을 때 다시 담고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면 최종 단계에서 90% 털고 나머지 10%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입니다. 보선 다이내믹스 로봇에 액추레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 저평가죠. 얘는 완전히 그 로봇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에 한 40배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 40배는 줘야 되는데 지금 13배, 16배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2배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140만원, 150만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금액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참고만 하면 되고, 과거 흐름을 보면 2단계에서 세력이 털었고 여기까지 개미 털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냐? 여기서는 비중 축소, 여기서는 다시 재매수,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하는 거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전략 매도로 일단 나올 수도 있고 0단계 1단계에서 모아가는 흐름에서 다시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여기서 세력이 또 털었죠. 2단계에서는 비중 축소, 떨어졌을 때 다시 모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단계에서 50% 비중을 털으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세력이 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면 되거든. 여기서 50% 팔고 다시 사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단계에서 비중을 축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단계에서 비중 축소, 다시 0단계 1단계에서 모아가면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서는 추가하면서 현금 확보해놓은 거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3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제 생각에는 최종 폭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매수 타이밍이 지났어요. 요런 데서 샀어야 했죠. 과거에 충분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격 매수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언제든지 털 수 있거든요. 2단계 이상부터는 세력이 언제든지 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털었을 경우, 세력이 털었을 경우에 다시 모아가는 기회가 있다면 살 수가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들은 이 최종 단계 그럼 100만원이란 가격 좀 조심해야겠네요. 최종 단계 돌파하면서 100만원이란 가격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단기 고점일 수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폭탄까지 가는 거, 요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얘도 마이너스 단계. 얘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0단계까지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탈출을 하시고 나중에 0단계 위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사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 반등 시에 일단은 0단계에서 빠져나오자. 얘도 현대차 그룹 중에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그래서 먼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빠져나오자 전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반등 시 0단계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0단계를 뚫어야 돼요. 0단계를 뚫고 이렇게 해야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2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2단계 부근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넘어가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2단계 부근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서는 전량 매도 또는 50% 매도가 들어가줘야 되는 구간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지금은 중장기로 보면은 싼 가격이니까 노려보셔도 되겠죠. 근데 좀 늦게는 움직이겠죠. 늦게 움직이겠지만 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도 지금 로봇 피지컬 AI를 해요.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0단계 1단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세력이 털 가능성은 적습니다. 세력이 여기서 턴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털려면 적어도 2단계부터 털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턴 게 아니라 개미가 털려 나가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할로 충분히 가능하고,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단계 추가 매수하고 반등 시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2단계까지는 올라가야지 세력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 들고 가셔도 되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꾸준하게 실적도 좋고 저평가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뚜렷하게 뭔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실망감이 있는 거죠.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뭔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LG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로보스타라고 있어요. LG전자가 최대주주입니다. LG전자가 최대주주고 현재 실적은 안 좋습니다.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전자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상한가 안 풀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왜냐? 왜 폭탄까지 올라가냐? 보시면은 과거에도 폭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폭탄까지 갔잖아요. 과거에도 여기서 매수, 여기 매집했죠. 매집, 개미 털기, 매집, 슈팅, 최종 단계에서 급락,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와서
최종에서 폭탄 간 거죠. 최종에서 반등하고 폭탄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쭉 보면은 여기서 매집이 있었죠. 매집. 그다음 뭡니까? 개미털기 심각하게 나왔네요. 개미털기 엄청 나왔네.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집했죠. 그다음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매집, 개미털기, 매집, 슈팅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폭탄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폭탄 단계 20만 원. 여기 중복되는 가격 조심하셔야겠네요. 20만 원 폭탄 단계 요 중복되는 가격을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죠. 매수하려면 여기서 했어야 했죠. 아니면 여기서 했거나 지금은 매수 범위가 아니라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이겠지만, 여기서는 전량 매도.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뭐 당연히 홀딩 할 수는 있어요. 비중 축소 없이. 여기서는 전량 매도가 일단 들어가거나 아니면 90% 이상 매도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또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아니에요. 2대 주주로 지금 지분을 들고 있어요. 로보티즈를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실적도 좋아요. 얘는 실적도 좋고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보시면 로봇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어요. 100% 이상씩, 매년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얘는 로봇주에다가 이렇게 성장세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에 뭐 지금 100배가 넘네요. 100배가 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로봇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LG가 본격적으로 로봇을 생산해 가지고 가전으로 판매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따따블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실적이 나오고 있는 로봇주다. 아까 전에 로봇스타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성장세도 가파르게 나오고 좋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KBS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오늘 3단계에서 세력이 털었어요. 여기서는 세력이 털었고 당일에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다시 매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에 털고 당일에 매집한 거예요. 그래서 종가는 1단계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당일에 털었고 당일에 매집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3단계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3단계 돌파하면 최종 또는 폭탄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더 매집하겠다, 나는 더 매집할래 라고 하면 여기까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매집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거고, 매집이 안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사이에서 뭔가 모아가는 흐름 뒤에 슈팅이 나오겠죠. 그거는 모르겠고요.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단계는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정확하죠. 추가 매수를 하고 반등 시에 뭐 0단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0단계 1단계는 매집 구간이었어요. 매집 구간. 여기는 개미털기라고 했고요. 매집 구간이고 슈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세력이 털었고, 하지만 최종까지 안 갔다라는 건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종을 안 찍었다, 폭탄도 안 찍었다, 그러면 얘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세력이 일부 털은 거예요. 세력이 일부 비중을 털고 다시 일부 비중을 산 거죠. 그러면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고점에서 다시 세력이 파는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전고점을 뚫으면 그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가고, 떨어지면 모아가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그런 원칙적인 대응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력의 흐름을 읽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세력의 흐름을 예상은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원칙 대응이에요. 원칙 대응. 올라갈 건 알지만 원칙 대응. 비중 축소와 90% 이상의 매도, 10% 나머지 10%는 폭탄 가는 거, 모아가는 거, 추가 매수하는 거, 모아가고 추가 매수하고 비중 축소하고 90% 이상 털고 나머지 10%로 더 보는 거. 이 원칙만 지키면 세력의 의도가 뭐든 간에 대부분 맞아 떨어지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NC랑도 지금 만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NC. 자, NC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근데 피지컬 AI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평가 상태죠. 저평가 상태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74% 증가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성장세가 약해지긴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매집 구간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매집했고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기본 갈 수 있고, 2단계에서 세력이 털 수도 있고 더 뚫고 갈 수도 있는데, 2단계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은 여기서 모아가고, 지금은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1단계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할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위치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도 돼요. 요까지니까 들어가도 되고, 적어도 2단계 그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2단계까지 올라갈까,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도 긍정적으로 보이면 피지컬 AI 관련주니까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컴퍼니 K라는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컴퍼니 K를 보면은 여기서 매집이 됐고요. 여기서 매집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살짝 미달했어요. 2단계
2단계를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보면은 살짝 여기를 미달했습니다. 2단계를 터치 안 했어요. 살짝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안 털었다. 이 종목은 세력이 한 주도 안 털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갔을 때 세력이 털 수도 있고 안 털 수도 있고 흐름 봐야 되고, 만약에 상한가 랠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상한가 풀리거나 하면은 팔아야 되는데, 상한가 랠리로 간다라고 하면 팔 필요가 없고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서 팔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2단계 구간에서 팔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고, 많이 추가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전략 매도인데, 만약에 상한가로 그냥 계속 올라가면은 팔 필요가 없겠죠. 상한가로 계속 올라가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계속 홀딩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봇주로 엮인 게 AT 노민베스트 컴퍼니 K랑 비슷한 흐름으로 창투사인데 로봇주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유사하게 가는데, 얘도 저평가거든요. 저평가 상태고 지금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0단계 돌파 시도를 했는데 지금 윗꼬리가 길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과거 흐름을 보면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 구간, 개미 털기 구간이 있는데 오늘 0단계 돌파 시도를 대량 거래라고 했으나 실패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다시 윗꼬리를 채우면서 다시 돌파가 나오느냐, 그게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 후 반등 시 탈출하는 방법, 여기서 다시 윗꼬리를 메꾸면서 0단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 적어도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산을 볼게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이 나왔죠. 보시면은 여기서 매집 구간이죠. 매집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세력이 털 수 있죠. 2단계부터는 세력이 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매집이 가능하고 개미 털기 매집이죠. 그 다음 슈팅이 나오는데 3단계에서 세력이 한번 털었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0단계 1단계 사이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살 수 있죠. 매수 가는 구간까지 왔다가 다시 급등, 지금 최종 단계죠. 여기서는 90% 이상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10%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늦었죠. 여기서 팔았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을 한 시점은 이미 2단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늦었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기회가 오면은 파고, 만약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단계에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는 파는데 이미 늦었고, 한 번 더 기회 오면은 파세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팔았어요. 이미 늦었는데,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단계 추가 매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시 반등 나오면은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3단계 터치를 했죠. 비중 축소죠. 비중을 줄여야죠. 그 다음에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면 90% 이상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10%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세력이 매집했죠. 1단계 1단계 매집했죠. 2단계에서 세력이 털었죠. 근데 2단계에서는 다 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매집했죠. 그 다음에 개미 털었죠. 마이너스 단계는 뭐라 했어요? 추가 매수로 평단 낮추라고 했죠. 반등했죠. 여기서 탈출도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평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도 수익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1단계 1단계 사이에서 다시 재매수도 가능해요. 여기서 매집하는 흐름에 다시 재매수, 올라갈 때 지금 3단계까지 터치하는데 여기서 비중 축소, 여기서 90% 이상 매도 또는 전략 매도, 나머지 10% 비중으로 추가로 더 보는 거,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죠. 지금은 비중 50% 이상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해당 종목도 지금 매집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장 쏠림 현상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이런 시점은 추가 매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여기 추가 매수 하시고, 반등 시 0단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기다렸다가 슈팅 나올 때 팔아도 되겠죠. 선택입니다. 왜냐면 0단계를 이탈한 종목은 0단계를 고점으로 조정을 오래 받을 가능성도 있고 0단계를 바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일단 0단계에서 팔고 다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사시는 게 좋다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실제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좀 높은 가격이지만 정회원 분들께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건데 좀 높다 지금, 그래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2단계에는 매수를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한번 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샀다가 팔았는데, 제가 판 거는 여기 전고점이 3단계 구간이라서 안전하게 팔긴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최종 단계, 폭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고, 1차적으로 최종 단계, 그 다음에 폭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수급의 분산입니다. 수급의 분산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의 분산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나오고, 어떤 흐름이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삼성물산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삼성생명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좀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까지 낙수 효과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낙수 효과, 그러니까 수급의 분산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랐는데, 그 밑으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올라가고, 요 밑으로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낙수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생명도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지분 현황을 한번 보면은 삼성생명 보험이 8% 되고 있고, 삼성물산이 5% 되고 있고, 이재용 회장이 1% 되고 있고, 그 다음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1% 되고 있고,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좀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벌써 최종 단계까지 올라. 여기서 매집해야 했죠. 여기서 매집. 2단계에서는 세력이 한번 털 수 있다 했고, 여기서 비중 축소 다시 모아가고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지금은 90% 이상 매도가 들어가줘야 되고, 나머지는 폭탄까지 보는 건데, 보세요. 벌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지금 최종 단계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매수가는 지나갔고요. 2단계까지 올랐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에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좀 낙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한다면 이게 수급이 앞으로 분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최종 폭탄까지는, 최종 아니면 폭탄 고점으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는 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최종 단계 넘어섰는데 여기서 좀 흐지부지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폭탄 단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신규 매수는 여기서 했어야 했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5% 이상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는 1% 하락했는데 얘만 지금 5% 올라갔잖아요. 낙수 효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SK스퀘어가 지금 현재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폭탄 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SK하이닉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SK스퀘어가 20%, 그죠? 20%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혼자서 지금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SK그룹주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텔레콤이라는 회사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엔트로픽 지분도 들고 있고요. SK그룹의 AI 그 기업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SK 그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이 인공지능의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AI의 진심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 하드웨어로 돈 번 걸 가지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에서 번 돈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텔레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좀, 여기서 저는 정확하게 0단계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린 건 여기입니다. 요날 0단계 구간에서 드렸는데, 여러 번 이거는 공략도 가능해요. 보면은 0단계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최종 이 2단계에서 세력이 한번 털었고 또 모으잖아요. 세력이 한번 털고 모으고 계속 지금 안 털고 있거든요. 모으고 이번에 또 대량거래 터지면서 2단계에서 한번 털었는데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낙수 효과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오른 SK하이닉스를 보는 것보다는 텔레콤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3단계잖아요. 최종 단계 얼마 안 남았는데 얘를 공략하기보다는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차라리 삼성물산이 낫겠죠. 근데 얘도 지금 매수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여기서 공략했으면 좋았죠. 여기서 제가 추천을 여러 번 나가요. 여기서 정혜원 분들은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신규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에요. 최근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고 계속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 제가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른 업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뉴스 같은 거 밖에 안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한 종목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르고TV 검색하시면 여기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들어가시면 여기 상단 채널 상단 홈의 상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르고경제TV 텔레그램 있는데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개인정보 입력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열기 하면은 바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됩니다. 여기 그 채널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채널에 오셔가지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생방송을 불시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시고 댓글 같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시청 소감 같은 거를 좀 올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영상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빼먹은 종목이 있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팔았어야 했죠. 여기서 최종 단계잖아요. 여기서 팔았어야 했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어야 했죠. 여기서는 90%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이미 늦었죠. 얘 같은 경우에 다시 재매수하려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져야 재매수가 가능하고 여기는 10% 정도 비중.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여기는 매도 구간 원칙을 잘 지켜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 가지 안 한 게 제가 삼성 SDS라서 해드린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안 했다. 죄송합니다. 삼성 이것도 깜빡했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입니다. 35% 보유하고 있고 삼성그룹의 피지컬 AI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지금 매집이 가능합니다. 자,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서 세력이 털었죠 한번. 그리고 여기서 3단계에서 두 번 털었어요. 여기 털었죠. 여기서도 3단계에서 털었죠. 그 다음에 여기 0단계 1단계에서 모아가잖아요. 0단계 1단계 모아가고 슈팅, 0단계 1단계 모아가고 슈팅. 그죠? 지금 보면은 지금 0단계 1단계 여기서는 모아가셔도 돼요. 모아가셔도 되고 올라가면은 2단계 3단계 최종 폭탄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도 모아가셔도 되고요. 2단계 구간에서 50%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90%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폭탄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입니다. 4위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시가총액 보면은 시가총액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시가총액 1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얘네들은 흘러내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라간다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반도체를 제가 2위로 보라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로봇 다음으로 2순위로 제가 보라고 했는데 리노공업 이런 것들도 순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낙수 효과 반도체 기업들 낙수 효과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로보티즈가 있잖아요. 로보티즈도 지금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순위가 2위 3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얘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로보티즈도 순위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원익 IPS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봐요. 결국에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평단을 낮춰야죠. 이런 거는 평단을 낮추셔야 되죠. 현대무백수도 저는 올라가면은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1순위가 지금 로봇입니다. 로봇이고 2순위가 반도체 소부장 3순위가 이제 2차전지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로봇이 지금 여기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요. 얘가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2차전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순서대로 보는 건데 2차전지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지수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수가 2차전지가 움직일 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급등이 나오려면 결국에 쟤네들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세 개가 다. 그러면 코스닥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코스닥은 지금 너무 쌉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싸니까 절대로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더 사야 돼요. 지금은 종목을 많이 담아놔야지 파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수가 고점일 때는 주식을 많이 팔고, 지금은 지수가 저점이니까 주식을 많이 사야겠죠. 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를 저점으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지금 얘가 떨어지면은 충격은 좀 있겠죠.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충격은 좀 있을 거예요. 떨어지면. 근데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것 같고, 코스닥이 지금 문제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이런 구간이 과매도 구간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과매도잖아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절대 팔면 안 돼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올라가면은 1200선까지는 적어도 올라갑니다. 1200선.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1200선. 과열됐을 때가 1200선이에요. 지금은 엄청 싼 구간이에요. 지금은 엄청 싼 구간이고 1200선까지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1200선을 뚫고 가야지 더 세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박스인 거예요. 지금 박스. 박스다. 박스인데 박스 하단이에요. 하단. 박스는 박스인데 지금 현재 박스 하단이고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그 얘가 1200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손절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추가 매수해. 추가 매수. 지금. 왜냐면 지금 지수가 20%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지수가 20%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한 30% 40% 빠졌다고 봐야 돼. 그잖아요. 지수가 20%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30-40% 빠졌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뭐냐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돼.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야 돼. 그러면은 얘가 지수가 다시 회복됐을 때 매도가 되는 종목이 늘어난다는 거야. 추가 매수로 평단을 지금 낮추시면 지수가 1200선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평단을 낮췄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수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요. 추가 매수. 더 사야 된다는 거지. 세일이에요. 세일. 그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